어느 정치인의 손가락. 손가락, 홍보 열정도 하나 없었던 나의 청춘기를 만천하에 고발한다. 목표 하나가 없었다. 어떠한 일에 필사적이지도 못했다. 그러니 인생 필벌을 무슨 수로 면할 수 있었겠는가. 그러나 하늘을 우러러한 점 부끄럼 없이 살 수까지야 없었다 치더라도 적어도 부끄러움에 대한 책임은 지고 살아야겠다는 생각만큼은 늘 지니며 살아온 것 같기는 하다. 그런데 이 일을 어찌하면 좋을까. 청춘에 없었던 열정이 지금에야 솟아오르고 있는 것이다. 과하다 싶어 목하 고민 중이다. 대략 이렇게 생겨먹은 중년의 한 여인은 이곳 생거진천 초평저수지에서 1인 카페를 운영하며 무엇인가에 골똘하게 몰두하여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중이다. 카페 바로 앞 저수지 풍경은 늘 고요하기만 하다. 노년의 내 삶도 그렇고자 소망해 왔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그 소망과는 달리 혼탁한 그림이 자꾸만 그려지고 있다. 마치 무구를 흔들며 작두를 타는 무당의 몸놀림처럼 뾰족한 붓끝에다가 내 이놈을 호명해가며 마구 휘갈기고 있는 거다. 그저 아름답고자 했던 실버라이프가 아니었던가. 이러한 행위를 끊임없이 반복하게 만든 원흉 중의 하나는 바로 20대 대통령 선거 결과로 인해 빚어지는 여러 가지 일들이다. 농담이 섞여 있기도 했겠지만 내과 의사에게 신경정신과 상담을 권유받게 되었을 정도로 선거 우유증이 심해 몸도 마음도 피폐해지고 있었다. 누구라도 마음에 와닿는 후보자에게 사람 인자 하나 똑바로 잘 세워 도장 한번 산뜻하게 눌러주었으면 끝난 일인데 말이다. 그런데 끝난 게 아니었다. 그 이후부터 날이면 날마다 충격적인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무책임하게 투표권을 행사해온 지난날들에 대한 나의 반성은 난생 처음으로 어떤 한 사람이 기필코 대통령으로 당선되어야 한다는 비장한 마음을 갖게 만들었다. 거리에 나서서 전격적으로 선거운동을 펼치기에는 녹록치 않은 형편이지만 카페 내에서 혹은 SNS 상으로라도 최선을 다해 보아야겠다는 마음이었다. 그런데 선거 열풍이 한창이던 때에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에서 패배한 어떤 한 사람의 지지자에 성식분 자들이 대선 후보 경선 결과에 불만을 품고 보수파인 상대 당과 손을 맞잡고 지지선언까지 하는 장면들을 보고서는 경악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더 기가 막혔던 것은 경선 패배자가 이 상황을 모를 리 없었을 텐데도 어떠한 만류나 입장 표명이 없었다. 엄중하다고 소문난 이 사람의 매력적인 중저음이 그날 이후부터는 무슨 소리를 해도 내 귀에는 악기의 소리로밖에 들리지 않게 되었으니 이유를 막론하고 슬픈 일이었다. 설상가상 투표일 며칠을 앞두고서 이번엔 초딩이란 벼로가 붙은 대선 후보자 한 사람이 민주진영 경쟁자인 상대편 후보와 야합에 가까운 단일화를 선언해버리고 말았다. 모르긴 몰라도 그 일로 인해 검찰 캐비닛이 어떨 때 쓰이게 되는 것인지를 체감하게 된 국민들이 제법 많았을 것으로 추측되는 사건이었다. 이런 식으로 벌써 기싸움에서부터 몇 번을 꺾이고만 민주진영에서는 어느 국면으로 보나 위기 상황이었다. 나 또한 다급해진 마음에 영업장 마감 시간을 앞당겨 거리로 뛰쳐나가야 할 형편이었다. 투표일 마지막 그날까지 검찰공화국 반대, 피켓을 들고 최소한 진천 국민들에게라도 호소를 해야 될 것 같아서였다. 눈물 나게 고마웠던 일은 우리 지역 군수님께서 일전에 전화로 격려를 해주신 것도 모자라 피켓을 들고 서 있는 나를 발견하고서 격려를 해주고 가시는 거였다. 그런데 앞불싸 시원찮은 나의 호흡기 건강 상태를 잠시 잊고 있었다. 결국 두 줄 선명한 붉은색 오랏줄에 걸려들어 발도 꽁꽁 몸도 끙끙 묶여버렸다. 사전 투표하길 참 잘했다 싶었다. 투표일 하루 앞두고 격리된 채로 개표 방송을 지켜보며 밤을 새웠다. 딱 0.73%, 24만 7천 표 차이였다. 천궁. 하늘이 무너진다는 말이 어떤 말이었는지 알 것 같았다. 눈물과 콧물과 식은땀이 범벅이 되어 울었다. 내 신념과 가치와 철학이 함께 울었다. 이것은 진보와 보수의 승패 문제가 아니었다. 이 나라의 안위를 장담할 수 없게 되어버릴 것이 내 눈에 너무도 빤히 보였기 때문이었다. 실패의 원인에는 위 엄중한 인사와 합당한 인사 이외에도 다른 여러 국면들이 포함되어 있을 것이다. 그중 가장 결정적인 원인으로 꼽혔던 것은 역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었을 것이다. 무슨 일에든 양과 음이 늘 항상 존재하는 법, 부동산 정책에 따른 공익적인 가치가 개인의 욕망을 넘어설 수는 없었을 것이다.
결국 인간은 지금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무력을 넘어서는 그 어떠한 선선도 꿈꾸어서는 안 될 종족인가에 대한 회의가 밀려왔고 신앙처럼 여겨온 나의 신념조차 흔들릴 지경이었다. 욕망과 가치라는 명제 앞에서 양심이란 오물만도 못한 가치였단 말인가. 물질에 관한 범인으로서 닿을 수 있는 한계는 절망 그 자체였다. 그러니 성큼 다가선 이 봄날에 선량한 우리 민주시민들은 또 얼마나 크게 웃을 수 있을지 아직도 미지수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별은 또 어둠 속에서 그 빛을 더욱 바라게 될 것이니 마냥 손 놓고 있을 일만은 아니지 않겠는가. 하루라도 더 빨리 새날이 올 수 있도록 푸나님, 새나류 튜버 푸른나무님처럼 두 주먹 불끈 쥐고 무엇이라도 해야 숨을 쉴 수 있을 것만 같았다. 그래도 진천군은 끝내 승리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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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떠한 사람을 지지하고 응원하는 것은 그 사람의 성공을 통해 자신의 신념을 더욱 확고히 굳히게 되고 또 자신에게 결핍된 영역에 대한 일정의 대리만족을 느낄 수 있기 때문일 것이다. 나의 경우에는 특히 더 그러했다. 살아가면서 평소에 엇비슷한 세계관을 쥐녔거니 싶은 사람조차도 정치를 바라보는 시선에서만큼은 의견이 갈라지는 양상을 이번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도 크게 경험하게 되었다. 동일한 사안이라 할지라도 각자의 경험적 논리로 이해관계에 따른 해석을 하는 등 문제의 근본 핵심을 이해하는 각도가 달라도 너무 다르더라는 것이었다. 나와 다른 그들의 나는 놀랐고 그들은 이런 내가 당황스러웠을 것이다. 가치를 달리하는 군중들 속에서 아웅다웅하느니 가치를 함께하는 단 한 사람이 내게는 더 소중하게 여겨지니 해녀 내게 다가올 어떤 외로움조차도 감수해야 할 이 팔딱거리는 생물을 어이야했고 그런데 이쯤에서 나는 어느 정치인의 손가락이 무척이나 궁금해졌다는 어느 정치인의 손가락이 무척이나 궁금해졌다는 어느 정치인의 손가락이 무척이나 궁금해졌다는